초월 담록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얼마 전부터 인터넷에서 범죄 소식을 알리는 기사의 댓글에서는 50억 사기죄에 3년 징역 살면 남는 장사라는 말은 댓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표현이 되었습니다. 이렇듯 법과 제도, 그리고 인간 본성에 대한 불신이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법원이 솜방망이 판결을 내리면서 사회는 엄벌주의와 교화주의 사이에서 국민의 정서적인 공감대를 만족시켜주지 못하는 경우를 유난히 자주 보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 뜨거운 논쟁의 핵심을 인간 본성에 대한 근본적 통찰을 가진 두 철학자이신 토머스 홉스와 순자의 대화로 깊이 파고들어보고자 합니다. 토머스 홉스입니다. 저는 인간이 본래 선량하거나 협력적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생존과 이익을 위해서 서로를 끊임없이 견제하고 경계하며 진화를 해온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규칙이나 권력이 존재하지 않고 각자의 힘과 의지만이 중요한 상태, 바로 자연 상태라 불리는 이 상황에서 인간은 오직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끝없는 투쟁 속에 던져집니다. 제가 말한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라는 말은 허구나 과장이 아니라 인간 본성의 아주 현실적인 진단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두려움, 특히 죽음에 대한 공포와 조금이라도 더 안전하게 살고 싶은 욕구에 이끌려 서로 약속을 맺습니다. 바로 사회계약입니다. 사회계약이란 각자의 자연권을 기꺼이 국가라는 주권자에게 넘기고 국가가 만든 법에 복종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계약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약속을 어기는 자를 반드시 엄격하게 처벌할 수 있는 권능이 필요합니다. 이렇듯 즉 권능으로서 보여주는 처벌의 두려움이야말로 국가와 법의 근본이 됩니다. 법 집행이 약하면 인간은 다시 이기적 계산에 따라 범죄를 저지릅니다. 예를 들어 까짓것 50억 사기치고 3년 정도 살다 나오면 남은 생은 풍족해진다는 식의 냉담한 계산이 가능해지면 그 사회는 이미 계약이 깨진 상태와 다름없습니다. 처벌은 반드시 신속하고 예외 없이 고통스럽게 집행되어야만 효과가 있습니다. 순자입니다. 저는 인간이 태어난 본성 그 자체로 훌륭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욕망이 강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노력합니다. 배고프면 먹고 싶고 화나면 때리고 싶은 것이 자연스러운 마음이지요. 하지만 인간이 짐승과 전혀 다르지 않다면 왜 문명과 예의가 생겼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본성대로만 산다면 끝없는 싸움과 혼란뿐입니다. 인간 사회가 여기까지 온 이유는 바로 노력과 배움, 곧 인위적으로 자신을 다스리고 교화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성인은 예를 만들었고 법을 세웠으며 교육의 힘으로 사람들을 길렀습니다. 예와 법이 없는 사회는 곧 혼돈과 파괴의 나락으로 떨어질 뿐입니다. 저도 범죄가 생기는 현실에서 법의 엄격함이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처벌이 강하기만 하면 문제가 해결될까요? 아니라고 봅니다. 법과 제도가 아무리 엄격해도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마음과 사회 전체의 기초가치가 바로 서 있지 않다면 범죄는 형태만 바꿔 늘어날 것입니다. 순자 선생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국 인간의 이기적 본성이 어떻게든 기회를 잡아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 든다고 단언합니다. 굳이 무력과 칼이 등장하지 않더라도 적발될 가능성만 높지 않다면 범죄자들은 끊임없이 법의 빈틈을 찾아 도전합니다. 실제로 많은 흉악 범죄자나 경제 범죄자들이 경찰, 검찰, 법원을 자신의 계산 속에 넣고 있습니다.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 최악을 각오해도 남는 장사다. 이런 식의 계산은 국가가 반드시 통제해야 하는 인류의 어두운 본능입니다. 생각해봅시다. 솜방망이 판결, 잦은 감형, 국민의 법 감정과 전혀 다른 가벼운 처벌이 이어진다면 사람들은 법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법이 만인의 공동 안전을 위해 있다면 그 법은 반드시 예외 없이 단호하게 집행되어야만 그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많은 사례에서 사회가 엄벌주의로 돌아설 수밖에 없는 이유는 법이 약할 때의 피해가 단지 가해자 혼자만의 삶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신뢰와 구조까지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본성이 약하다는 점, 그리고 제도가 느슨할 때 범죄가 늘어난다는 홉스 선생님의 논거에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법과 처벌만을 강조하는 것이야말로 단기적 처방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아픈 곳만 약을 발라가며 외양간만 고친다는 것이지요. 저는 예와 교육, 곧 사회의 뿌리를 바르게 세우는 일이 처벌 강화보다 더 근본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어떤 나라든 상류층과 권력자가 법 앞에 특혜를 받고 불공정이 반복될 때 하층민의 대중 또한 왜 나만 손해봐야 하지? 라는 생각으로 불신과 무질서를 키웁니다. 법의 불공정이나 고무줄 판결은 단순히 처벌이 약한 게 아니라 사회 전체 윤리와 운영자 도덕이 무너졌음을 뜻합니다. 강력한 교화, 엄정한 교육과 일상의 예가 뿌리내리지 않는 한 그 사회는 100을 잡아다 99에겐 교육,
일에겐 처벌만 해도 개선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역사적으로 사형제, 태형, 유배, 곤장 등 극단적으로 무거운 처벌이 일상화된 사회일수록 오히려 범죄율이 오르내리기를 반복했습니다. 처벌의 공포는 짧고 인간의 욕망은 길기 때문입니다. 물론 교육과 선도의 필요성을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실제로 두려워하고 멈추는 것은 당장 닥친 손실이지요. 지금의 법 제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부당이득 환수 시스템이 미흡해서 사기치고 돈만 숨기면 된다는 여론이 계속 나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바라는 엄벌주의의 핵심은 단 한 가지입니다. 범죄에 대한 대가가 반드시 실질적으로 크다는 평범한 정의입니다. 국가가 이것을 보장하지 못하면 범죄자는 끝없이 진화할 것이고 선량한 시민들은 계약을 어긴 국가에 대해 불만과 불신을 쌓을 뿐입니다. 하지만 원인을 법의 약함에서만 찾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회가 이렇게 혼탁해진 것은 아랫물만의 탓이 아니라 윗물, 즉 지도층, 법 집행자의 도덕과 책임이 이미 무너진 결과이기도 합니다. 허술한 법망, 불공정한 판결, 로비와 부패가 반복된다면 강력한 처벌도 오히려 억울함만 키웁니다. 그리고 교육 없는 엄벌주의는 새로운 반항자와 희생자를 양산할 뿐 진정한 개혁은 불가능합니다. 범죄자도 결국 우리 사회가 길러낸 한 인간입니다. 형벌로 내몰기 전에 사회 전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근본 처방, 즉 이해와 교육의 뿌리가 중요합니다. 선생님께서 현실을 회피하는 것은 아닐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범죄자의 교화와 사회 윤리의 회복이라는 이상은 존중하지만 당장 내일 누군가의 부모, 아이가 피해자가 되는 현실 앞에서 국가는 무엇을 가장 먼저 해야 할지 생각해 보시죠. 범죄자에 대한 동정, 교육이란 이름으로 벌어지는 판결 완화, 수사 미비는 결국 약육 강식의 현실로 돌아가는 지름길입니다. 주권자의 칼을 무디게 하는 일체의 시도는 결국 공동체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뿐이라는 것이 저희 결론입니다. 저 역시 실제 피해자가 생기고 반복적으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국민의 고통에 공감하지 않으련만은 그 해법이 더 강한 처벌이라는 1차원적 답에만 매달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포는 일시적이지만 올바른 마음과 질서는 오래갑니다. 교육과 예를 기반으로 모두가 자발적으로 법을 지키고 그 과정에서 도덕과 신뢰가 공동체에 스며들 때 비로소 정령 범죄 없는 사회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두 분의 논쟁을 통해 알 수 있듯 한국 사회가 겪고 있는 법 감정의 갈등, 엄벌주의와 교화주의의 대립은 단순히 처벌 강도만의 싸움이 아닙니다. 인간 본성의 문제, 사회와 국가 운영의 철학, 그리고 국민과 법 제도의 신뢰 모두가 맞닿아 있는 복잡한 주제입니다. 여러분은 오늘의 대화에서 어떤 해법에 더 공감하셨습니까? 더 생각하고 싶은 논점, 반박하고 싶은 관점, 현실에서 느끼는 불공정 뜨거운 사례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초월담록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사회의 근본을 묻는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